나중에 여러분들이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놀라십니까? 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워크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을 하겠답니다. 일은 힘을 주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의 오버를, 즉 이동거리에 대해서 힘의 오버를 우리는 워크 일로 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사 꼭 힘이 이동거리에 대해서 있지 않은 부분 없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동거리에 대해서 힘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 역시 뭐다? 워크 일이 되겠다고요. 이동거리에 대해서 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 면적이 어쨌든 다 뭐가 된다? 예, 다 워크 일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힘을 주고 운동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나란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다 코사인 세타가 더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뜻하십니까? 그래서 만약 워크가 제로가 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네요. 힘이 아예 제로가 되는 경우, 뭐 경우에 따라서 알짜 힘이 제로가 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힘과 운동의 방향이 서로 직각, 수직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더랬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면 수직 간격에 대해서 해준 일이라든지 인공성이 돌 때 중력이 해준 일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장력이 해준 일 이런 것들이 제로가 되는 케이스로 소개를 해봤더랬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에너지의 변화가 오게 되겠다는 거죠. 에너지는 뭐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9.8 mh 이렇게 했는데 이 9.8이 뭡니까? 하면 지구 중력 다수잖아요. 즉 그래서 mgh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라는 의미인데요. 이 포텐셜이 P가 포지션이 아니라 포텐셜 내재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꼭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성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소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놈인 것 같습니다. 비행거리 x에 대해서 F 탄성력이라는 것이 kx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적이 탄성체가 해준 1, 결국에 탄성체가 내재된 에너지 2분의 1 k x의 제곱, 융철에 내재되는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U로 표현하는 문제들도 없잖아 있어요. U로서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 탄성 에너지는 그 외에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력에 대한, 자기력에 대한 또는 만유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포텐셜 에너지도 소개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만유 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물리 투정 교육에 들어가면 세페이가 4회 투정에 들어가면 만유 인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소개될 수 있습니다. 전기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미 화학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을 건데요. 기억나십니까?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이미 화학에서 공부해봤잖아. E N은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 kJ/mol. 그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다양한 에너지들을 냈겠다고요. 경우에 따라서 열 에너지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물론 마취를 통해서 열 에너지 나왔을 때 그거는 뭐 별로 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뭐 석탄을 태워서 그 열로 인해서 물이 끓고 수증기 터빈을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소개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에너지의 변화가 나온다고요. 저번 달에 2분의 1이 왜 하필 2분의 1이 들었습니까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2분의 1 이거 왜 2분의 1이 들어가는지 나와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요? 좋습니다. 이거 하면 뭐 쉬는 시간 더 주고 그런 거 있어요? 아, 예, 그렇게요. 예. 경배하라 노준성이 얘기합니다. 왜 2분의 1이 나왔는지. 맞나? 난 내한테 뭐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말인가요? 말을 하세요. 이게 뭡니까? 얘가 하면 이해 다 됩니까? 된다고 해. 협박인데요? 당황했다. 나무 잘 있잖아. 이거 맞지 않아요? 시간 맞죠. 그걸 말로 하시라고요. 뭘로 해? 나 말을 못해. 말을 못해요. 예, 준성이 덕에 휴식 시간이 늘어난 건 캔슬입니다. 예, 힘을 주고 이동 거리가 있었는데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렇다면 등가속이지 않습니까? 등가속 했을 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유용하게 쓰는 공식이 바로 등가속 운동 공식의 세 번째 공식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이퀄 2AS 이렇게 될 것이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양배에다가 2분의 1m을 곱해보자고요. 그래 보면 이런 공식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1m을 곱하니까 그지? 이게 2분의 1을 떼어내고 MA 이게 힘의 품이다. 결국에 힘과 이동 거리 곱이니까 워크 일을 한 건데요. 일을 한다면 에너지가 되는데 뭔가 이 변화가 있었어요. 이걸 운동 에너지라는 힘을 쓸 수 있겠습니다. 나중 운동에서 차 운동을 뺀 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워크를 하게 되면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량을 가져올 수 있거든 하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는 내가 물체를 등속으로 들어올린다고 했을 때 이 물체에 걸리는 웨이트 무게가 있겠어요. 무게는 mg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워크 할 때는 대문자 w 쓰는 게 좋겠고요. 웨이트 할 때 무게는 스몰 w 쓰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웨이트 무게 mg를 만큼을 들어 올리는 힘 F, 즉 mg만큼의 힘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이동거리 s가 있었는데 s를 그냥 h로 표현하자고요. 결국에 내가 이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해준 워크 이를 크기는 mg란 놈으로 이동거리 h를 받습니다. 결국 이게 뭐가 된다? 내가 물체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이 되겠고 이 놈이 내려오면서 바닥에 떨어질 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다는 거죠. 탄성체에 대해서는 변거리 x에 대해서 kx라는 탄성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이때 탄성력이 일정한 탄성이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되는 탄성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변거리 x에 대해서 kx를 썼을 때 결국엔 이만큼의 워크는 2분의 1의 kx의 x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탄성체의 즉 용체를 내가 압축하면서 또는 잡아당기면서 인장하면서 해준 일이 되겠고 그 해준 일은 이 탄성체가 인장 또는 압축되면서 다시 뭔가 비비탄 날리다든지 그런 데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최종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과정을 봤습니다.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다 했었죠. 모든 지점에서 역학 에너지를 다 기록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수철이 x1만큼 압축됐습니다. 탄성체 k1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역학적 에너지를 기록하세요. 높이가 h1 하겠습니다. 역학 에너지는 크게 운동 에너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 점에서 모든 역학적 에너지를 다 기록하십시오. 2분의 1 mv1의 제곱 플러스 정지에 있다면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mg h1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k1의 x1의 제곱 그렇게 압축시킨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하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 h2 높이에 왔을 때 또 다른 용수철을 또 압축시킬 수 있겠죠. k2에 x2만큼 압축시켰다 해봅시다. 꼭 이게 완전히 압축시켜서 정지했을 수도 있고 압축시키고 있는 와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엔 2분의 1 mv2의 제곱 플러스 mg h2 플러스 2분의 1 k2의 x2의 제곱 모든 지점에서 모든 역학적을 다 쓰십시오. 그래서 이꼴 쓰면 되겠다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이죠. 이렇게 역학이 본전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 마찰이라든지 공기 저항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 여기에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갔대요. F 마찰력이 있는 구간을 S만큼 지나갔대요. 그러면 여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역학지가 이쪽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겠습니다. 결국엔 여기에 플러스 여기서 손실된 에너지가 있겠네요. 그죠? 마찰력 곱하기 S 이동 거리를 통해 손실된 에너지가
더 더해지면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역학제가 100줄이야. 마찰 곱하기 이동 거리를 통해서 20줄만큼 손실 받았다면 여기선 80줄 되겠잖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은 일과 에너지가 기본 내용 몇 개 없어요. 이게 나요. 이거예요. 워크 W 꼴 FS. 그랬을 때 에너지 변화. 그 에너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유의 에너지들이 있었다 하겠다고요. 됐습니까? Q 같은 경우 마찰을 통해서 손실 에너지 그럼 이런 F 마찰이 곱하기 이런 것들로 에너지 Q가 계산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케플러 법칙이 나갈 건 7강에 나갈 건 아닙니다. 6강에 대한 내용들로 여러분한테 일과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소개할 건데요. 프린트가 몇 종 나갑니다. 첫 번째 단어들의 프린트는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3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 이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처음 다룬 내용이 아니라 중3 내용에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연습을 중3 내용들로 일단 먼저 연습을 한번 시켜볼까 하겠는데요. 중3은 너무 쉬워요. 바로 패스해서 고등학교 문제 플레이어 하면 조금 이따 바로 다시 나눠줄 겁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해서 나눠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먼저 중3 내용 먼저 나눌 테니까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내신 준비한다 생각하고 받아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나눠드린 건 수능 특강 및 수능 완성 하나씩 있습니다. 답지 엉뚱하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예. 중3 내용이 뭐 필요 관심 없어요. 고등학교 문제 바로 플레이어 하면 요거 바로 푸셔도 되겠습니다. 넘기십시오. 일단 중3 먼저 푸시고 그에 대한 질문 받고 고등학교 문제 풀고 질문 받고 이런 순서로 할게요. 중3 문제 뭐 굳이 하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바로 고등학교 문제 풀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또한 세페이드 아직나 6강을 다 안 풀었다가 하는 사람은 세페이드 책의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작하십시오.